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전체가 사실은 몇몇 섹터들 빼놓고는 다 약한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유독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죠? 주가도 그렇고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유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주가, 특히 대형주 위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중국의 2차 전지 업체 이 부분에서 수요 부분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이런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재정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악재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 속에서는 이런 재무적 안정성, 기술적인 우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가 보시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른 이런 외부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내에서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가능성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캐즘 구간이라는 걸 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하도 질려가지고 그것도 그죠? 지쳐버린 상황들인데 지치더라도 이제 이 투자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른다니까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관세도 그렇고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죠?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바닥을 좀 다졌겠지 하는 기대감만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그럼 여기서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돌파구나 새로운 변화나 변혁이 필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를 좀 돌파구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전고체 얘기도 하셨고 그죠? 어떤 변화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기업들은 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이런 전기차에서 사용됐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리튬에 대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주가의 회복은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회복이 나와야지 전반적인 호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대형주들도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 고려를 할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2차 전지 업체들 친환경 그리고 ESG 여기에서 국가 간의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 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러니 과잉 투자 속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경기 악세 거기에 또 한 가지 중국산 배터리의 부상까지 여기에서 유럽 시장에서의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은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조금 문제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삼성 SDI 같은 재무가 탄탄한 좋은 회사들도 지금 어느 정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유상증자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하지만 보조금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속에서 중국과 한국 모두가 2차 전지 생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생존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는 되겠지만 재무와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밸류업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업체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나면서 2차 전지가 좀 부각됐어요. 결국 그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른 로봇은 사실은 뭐 전원을 연결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협동 로봇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서빙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뭐 이 공정에 있는 건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그야말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배터리가 여기는 전고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는 배터리하고는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이어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에서도 네.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에서도 로봇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들을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기존 이런 뭐 공장 자동화 제조 쪽에서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굉장히 고효율의 배터리죠. 소형화 그리고 고효율 이 부분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선 없이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전고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전고체 부분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굳이 사실 전고체가 뭐 화재 이슈도 있었고 좋긴 한데 일반 그 차에 적용하기에는 단가가 비싸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시장들 휴머노이드 그렇고 뭐 뭐 사용처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조금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과 뭐 도전 과제를 살펴봤는데 2차 전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그랬는데 계속 지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계속 버텨야 되는 건지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셀이 있고 소재가 있고 또 부가 소재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장비도 있고. 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으로서 우리가 2차 전지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한 파트에서 강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 같은 이런 회사들 지금 재무 리스크가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성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있어서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생존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부분, 과잉 투자된 부분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판매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BM 부분, 비즈니스 모델에서 유럽 비중이 65%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외에도 중국 이쪽에서의 약세가 나오더라도 유럽에서의 판매 증가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 볼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분산하시는 전략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회사들 분할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몇 차례.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계속 돈은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기업들이야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텐데 LG그룹이나 삼성 SDI나 그죠? 하긴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일부 기업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기업 가운데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뭐 무척대고 이제 그러니까 분할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해서 적극적으로 더 사기보다는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있는 포션에서 관망을 하거나 뭐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전략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코로나 사태 때
대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팔기가 예를 들면 40% 이렇게 손실, 40% 50% 손실 났는데 지금 뭐 여태까지 참았는데 팔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볼 수는 있지만 예.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혹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네.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할 것이냐라는 전략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런 시장에서의 회복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미국 관세라든지 다양한 외부 이슈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이슈들이 거치고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이 고민이 많을 것이 이 다양한 고민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 전지를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섹터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이냐. 그것도 지금, 뭐 네. 만만치 않죠.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네. 다양한 섹터들 고점에 있는 섹터들을 따라가 볼 것이냐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자산의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고점에서 계속 가고 있는 섹터들은 앞으로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만 예. 지금은 이런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이 버틴 이후에 다시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리스크 관리 측면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뭐 추가적으로 그죠. 더 뭐 나빠질 거 사실 또 뭐 있어요, 그죠. 밸류도 그렇고 비싸진 않은데 문제는 시장이 같이 흘러내리게 되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그죠. 밀려 내려와서 지금 반등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같이 쓸려 내려가면 2차 전지도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하자는 말씀으로 이제 알았고요. 전략은 됐고 그러면 어쨌든 뭐 제한적인 그런 관심 속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좋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네, 아무래도 가장 낙폭이 컸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에코프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 전지의 직접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분할로 접근해 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네. 지금 약세지만 에코프로 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통형으로 뭐 46파이나 ESS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뭐 LG 엔솔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요? LG 엔솔도 네.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다양한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네. 낙폭이 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예. 회사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낙폭 과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쪽이 좀 더 우리가 지금은 지켜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로 보죠. 이게 어떤 걸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뭐 2차 전지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쨌든 대형주가 먼저 돌아서고 중심을 잡아줘야 좀 가벼운 소재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지금은 소재주를 뭐 옛날 관심 있는 것처럼 힘을 싣고 갈 수는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뭐 답답하죠, 그죠? 네, 이제 바닥입니다. 삽시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으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노이즈가 있고 뭐 레거시 쪽으로 좀 좋아진다고 한 것 같으나 또 트럼프가 이제 뭐 중국 계속 압박하면서 그죠? 네. 또 엔비디아 빠지면서 또 빠지고 그죠.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난번에 뭐 중국의 내수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좋아지고 가격은 좀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유효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쪽에서 교체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레거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PC와 기업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긍정적인 영향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는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한 팩트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에, 그런가 하면 또 뭐 이재용 회장은 중국 방문해 가지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거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삼성 전기에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중국 쪽에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네. 쪽을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네. 시장이다. 그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이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칩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는 이 납품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 이 전기차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칩 이쪽에서의 시장에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 부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네. 근데 있겠고 삼성전자가 뭐 지금 MLCC 팔아 갖고 될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HBM 쪽으로 어떻게 올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거기에 대한 그림도 잘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가격 부분, 이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승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관세가 매우 많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 여기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저점에서의 반등 여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받은 것은 딥시크가 나오면서 있고 관세 얘기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그 전에 보면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게 있었고 빅테크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가 칩이 아닌 범용 칩에 기대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H20이나 팔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고가 칩이나 혹은 이 중저가라든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져야 예. 반도체 기업들이 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매출이 잘 나오고 회사가 물건을 잘 팔고 이익이 많이 나올 때 그 회사의 주가가 부양이 되게 되죠.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많이 팔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이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특히 미국에서의 이런 대형 IT주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와 함께 상당히 혼란스러운 혼조세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주가 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주가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하이닉스는 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실적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PBR도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추가 급락 시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런 기대감에서 올라왔던 기업들보다 매출 부분,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등도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주가 하락의 원인은 매출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 그중에서도 IT, 반도체 기업에서의 하락과 이 원인이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밸류에이션과 함께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말해 뭐해고 SK 하이닉스가 그죠 HBM으로 독주하면서 그 천하의 삼성전자를 그죠 납작하게 만들어 놨는데 올 들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못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키를 맞추는 영국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는 또 공매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황들 그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주가의 PBR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레거시 회복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엔비디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HBM의 영향 그리고 낮은 PBR, 레거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두 주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종목 모두가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 좋게 나오면 이제 하이닉스가 부각될 수 있죠. 그다음에 공매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팔아놓은 걸 다시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 요인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좀 중간 롱텀으로 보서는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신다. 지금 이런 거죠. 네, 결국 이제 맞습니다. HBM의 어떤 영향력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HBM의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HBM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HBM의 유통 및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 HBM에 대한 수요 증가, 유통 증가,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흐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HBM 쪽을 좀 더 얘기하면요. 지난해는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HBM으로 거기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까지 독보적으로 정말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하면서 주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HBM은 사실은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322단에서 이제 HBM4까지도 지금 하이닉스는 놓고 있는 건데, 근데 국내에서는 또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협업 관계에서 요즘 기사들이 보면 뭐 삐걱삐걱합니다, 그죠? 거기 이제 한화비전까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보다는 HBM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어때요? 예. 아무래도 이런 노이즈들은 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노이즈가 계속됐을 때 이런 기업들이 서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예.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장에서의 빠른 협의 그리고 HBM 시장에서의 커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을 때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단기 노이즈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유통 및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실적 개선도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기싸움하면서 가다 보면 뭐 서로 타격을 입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에요. 업황이 막 좋으면은 뭐 아 그래 뭐 합의해서 가자 그럴 텐데 그죠. 엔비디아가 뭐 정신 또 잘 나갈 때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제품 납품해야지 싸울 거야? 그럼 야 삼성한테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지금 엔비디아 자체도 어렵고 중국 가구의 뭐 이 무역 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해결을 하겠죠.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HBM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쪽도 그렇고 디램이 그 다른 수요들도 그죠. 모바일이나 이런 쪽도 기대감이 있어서 올해도 역시 HBM은 커질 거고 유리기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를 들면 뭐 소부장 물어보면 늘 소부장보다는 사실은 뭐 전공정, 후공정보다도 후공정의 검사 장비라든지 기판, 유리기판 많이 좀 조정받았다. 기판 좀 볼만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송 대표님 생각은 유리기판은 어때요? 이런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소부장 쪽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중소형주를 접근해볼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회복 흐름, 매출 증가 이 부분을 가장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재무가 튼튼하고 버틸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이 지금은 천천히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움직임이 나올 때 먼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HBM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 가장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부장제주들, 유리기판 업종들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군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섹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HBM 쪽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 이쪽에서의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먼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쪽에서의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대형주들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 수급적인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섹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얘기했는데 반도체도 뭐 시장이 정말 뭐 트럼프가 갑자기 반성문 쓰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 없던 걸로 하겠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죠? 뭐 쭉쭉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가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강하긴 합니다만
약간 테마주, 뭐 정책주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의 관세와 좀 무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쪽들 그죠? 조선, 방산, 우리로 얘기하면 또 뭐 엔터 이런 거잖아. 이렇게 가는 섹터가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좀 풀리게 되면 그동안 눌렸던 피해 섹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게 올라올 것이라는 시각이 양분돼 있어요. 그 두 쪽에서는 예, 송 대표님 어떠세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이냐, 네, 주저앉아 있다 달리는 말에서 내려서 주저앉아 있는 말에 올라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다면 거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네, 답정은 말씀을 뭐예요? 드리는 네, 답정은 가는 쪽에 네, 저는 달리는 말에 더 아 저는 그래요. 이유가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른 수익 부분을 노려 그렇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앞으로 기대감을 먼저 당겨왔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산 쪽을 우리가 본다, 방산이나 조선 쪽을 본다라고 네, 한다면 특히 방산 쪽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큰 호재 공급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가 크게 부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국의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장비가 굉장히 고가라는 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은 어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에서는 뭐 대체로 현대 기아차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차량을 구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유지 관리 그리고 이런 부품 조달 이런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부품을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갔던 부품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부품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는 점 이 두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교체 수요와 함께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는 비용 예.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에 대한 이슈, 관리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뭐 조선주수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선 쪽에서 투자가 코로나 때 굉장히 줄었습니다. 해운 쪽도 많이 죽었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지 않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조선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생산 능력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가 대비해서 격차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산이나 조선 같은 부분은 외부적인 노이즈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움직이고 있는 섹터, 가는 섹터를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눌린 섹터들 전부 다 무시를 해볼 수는 없겠죠. 이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억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팁을 드리자면 FDA를 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계속해서 이런 거의 무관세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나오는 관세 그리고 FTA에서의 관세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슈로 인해서 단기 이슈로 인해서 이런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섹터는 많이 눌렸더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게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점에서는 네. 엔터라든지 우리가 네.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에 있어서 식품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에서 K푸드라든지 한류열풍을 받는 식품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회사들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잘 나가는 섹터에서 놀자, 그죠? 네. 그리고 이럴 때 하는 말이 소위 물려도 잘 나가는 쪽에서 물리자, 그죠? 이제 물론 낙폭과대주들이 쫙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 가서 보초 쓰는 것보다는 그죠? 잘 나가는 쪽에서 가자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테마 장세가 이제 어쨌든 대선 일정이 지금 정해졌어요.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는데 대선 관련주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맥주고 정책주인데 인맥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인맥도 좀 뭐가 말이 되면 저는 이해가 돼요. 실제로 뭐 같은 캠프에 있었다든지 과거에 그죠? 뭐 정말 돈을 뭐 대선 주자가 거기 투자를 했다 이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같은 뭐 최고위 가정을 같이 뭐 잠깐 지냈다든지 같은 지역이라든지 뭐 인맥주는 사실은 뭐 말할 거 없고 그죠? 알아서 하시고 그런 건 그죠? 잘하는 분. 다만 정책주는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정책을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대선 관련된 건 그냥 무조건 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맥주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맞아요. 특히 이번에 지금은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대선 안 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죠? 하루 만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그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특히 이런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지지율 발표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특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네. 필요한 부분이다. 접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실히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소액으로 해보시라라는 아니, 소액도 하지 마. 인맥주는 소액도 하지 말고. 인맥주는 네, 차라리 그거 맞습니다. 갖고 소액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드셔. 그죠? 치킨 사 먹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책주는 사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정책주는 확실히 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정책주는 우리가 보여지는 실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대표적인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인구에 관련된 이런 정책주 그리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주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주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런 인구 구조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에 관련된 정책들은 이런 후보들마다 다양하게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최근 들어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 소프트웨어 같은 게 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공통적으로 어떤 후보에 관계없이 네. 이 부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안에서 정책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인맥에 후보가 대한 어디를 가는지 체크해야 돼. 동선을 체크해 갖고 뭐 보도 자료 갖고 내일 어디 가는지 그죠? 내일 로봇을 방문하는지 뭐 식품점을 방문하는지 이게 그죠? 그것도 막 움직이지 않을까 그죠? 그 부분도 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후보의 스케줄을 전부 다 가져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우스갯소리고 그건 하루 이틀이고 그죠? 예. 앞으로의 미래 전략 앞으로의 정부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가져가 볼 만한 것 이 부분의 정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전략,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 네. 해결해야 될 문제.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겠고, 두 번째는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이슈, 그리고 여기에서 복지적인 이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안 좋았던 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움직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 정책주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억석 가리기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큰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네. 보수적으로 짧게 방망이 잡고 가져가 대선 보시는 관련 게 그러니까 어떨까? 뉴스 따라가면 안 되고요. 뭐 오늘 뭐 대전에 어디 뭐 국방 관련된 걸 방문한다더라.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 관련적으로 사볼까? 나만 하나?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렇게 뉴스 들어가면 뒷북이고 오히려 먼저 가야죠. 그죠?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말씀하신 과거의 공약집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공약집 이런 걸 보면서 주 안 간 게 뭐지? 이런 걸 좀 미리 뭐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책주는 사실은 뉴스에는 하루 이틀이지만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어느 후보가 돼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힘을 좀 실을 수 있죠. 네, 대선 관련된 건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I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AI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냥 미국도 AI 하면 사실은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 뭐 이런 거잖아요. 국내에는 AI 관련주가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뭐 아무래도 미국 네. 쪽에서의 빅테크의 흐름, 그 흐름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해주신 AI 어떤 섹터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근 주목을 받았던 섹터를 가져갈 것이냐,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을 섹터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슈가 있었지만 눌림목에 있는 회사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챗GPT 생성형 AI 또 한 가지 이런 AI에서의 미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의 전에 패권 전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큰 이슈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다양한 분야, 뭐 의료 쪽에서도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어떤 부분이 도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 AI 쪽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어떤 부분에서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바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슈가 있었던 뭐 딥시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다양한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눌림목에서의 재접근 가장 유효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소에 집중되지 않았던 것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분야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볼 만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얘기만 좀 할게요. 그럼 로봇 얘기 하셨기 때문에 로봇은 포인트가 뭐예요? 사실은 최근까지의 로봇은 뭐 이게 생활 전반에 펼쳐지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최근의 로봇의 관련 포인트는 이제 대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였었잖아요,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그랬고, 그죠?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죠? 로봇줄을 볼 때 관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로봇줄을 볼 때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조용 로봇, 산업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화형 로봇을 우리가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았던 이 서비스형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을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존의 산업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제조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서비스형 로봇 쪽에서의 산업 규모 확장 그리고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화되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계속해서 10% 이상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각 기업 정부에서 이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인력난이 계속해서 부각이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장에 대한 인력난 그리고 생산 효율성 증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되는 차세대 먹거리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보여지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뭐 대기업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율 부분에 있어서 완성품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노령화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쪽을 투자하고 있는지 꾸준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네. 있는 서비스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제조형 로봇의 10%대 성장을 뛰어넘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에서 대기업 로봇에 대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본다면 이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농림, 국방, 우주, 해양, 의료, 복지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인간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 것이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 단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점은 뭐 현대차 그룹에서 뭐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의 행보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이런 대기업에서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네.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의 개발에 지금은 포커스가 낮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서 네. 포인트는 다양한 부분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몇 개만 관심 있는 거 찍어줘요. 기업이 많으니까 삼성은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LG는 원래 로봇 관련된 지분 가진 회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는 엑스키 그럼 뭐 현대가 있네.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지만 거기 말고 국내 업체들하고 현대하고 뭐 현대차랑 좀 엮이는 데는 없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소프트웨어 쪽도 최근에 기업들이 좀 있긴 해요. 하나만 찍으라면 그렇고 로봇 관련주 가운데 몇 개만 좀 좋게 보시는 거 있으면 기업명만 좀 언급해 주세요. 뭐 지금 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은 로봇주들 중에서 이런 서비스형 로봇 중에서 교육 쪽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로보로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로보로보 회사는 교육용 로봇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이 초등학생 유아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로봇 청소기라든지 다양한 부분, 로봇 솔루션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LG 서비스 로봇 분야의 파트너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부각받지 않은 로봇들 그리고 앞서서 이런 뭐 지능형 로봇, 청소 로봇들 네. 이런 쪽에서 루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지능형 청소 로봇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업체들,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이슈, 추가적인 공부를 좀 스터디를 더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다양한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이벤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각받지 않는 로봇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해가지고 송가람 대표의 관심주 3개 끌어냈네요. 어차피 로봇도 사실 관련 기업이 많아요, 그죠? 많고 네, 맞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상장을 했고요. 스타디가 좀 필요합니다. 로봇 얘기가 메인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테마 장세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섹터로 쭉 얘기해서 로봇 이야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